안녕하세요. 윤하을이 이동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의대, 대학병원 내의 갈굼, 가스라이팅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굳이 의대, 대학병원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대학원, 대기업 가리지 않고 다 통용될 수 있는 얘기긴 해요. 단지 이제 의대랑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제식 관계고 상하 관계죠. 그리고 이제 짧으면 6년, 길면 20년, 30년 쭉쭉 같이 갈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취약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이게 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대생, 젊은 의사, 어떻게 보면 약자죠. 약자 입장에서는 꼭 명심해야 될 점에 대해서 짧게 조금 고민을 해보는 영상을 갖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의대나 종합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굼, 가스라이팅은 한 크게 세 종류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의대 내 선후배, 이제 대학병원에서의 선후배, 그리고 사제시간 이렇게 세 종류로 이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생길까? 결국에는 이제 약자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이제 무조건 학문적으로 접근한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하지 마세요 나쁜 거예요 이런 거 아니고 약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판단을 해보면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약자 입장에서 이게 불합리한 대우, 처우라고 해도 내가 바라는 게 있어서 합리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세상이 좀 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윗사람한테 바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뭔가 예를 들면 학이든 교육이든 발령이든 이런 거를 윗사람한테 바라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유능해져야지. 물론 위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맞고 위에서 발령을 해주는 것도 맞지만 이게 요새는 점점 누가 누굴 챙기냐 이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의대 교수 발령에 대한 영상을 이제 찍었었는데 거기서 말씀드린 게 예를 들면 내 스승님 나의 어떻게 보면 발령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스승님들조차도 위에 상사들이 다 있고 발령에 큰 힘이 없을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 결제 서류를 넘기는 정도 선에 권한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을 픽스를 해서 꽂아주겠다 이런 권한 없어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럴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대하거나 바라지 마라. 그러면 막연히 바라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가스라이팅이 시작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기대하는 순간.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요약하면 누가 누굴 챙겨주는 시대가 아니다. 내 앞가림 내가 하는 거니까 바라지 말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가스라이팅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안 먹힙니다. 제가 봤을 때 전혀 없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안 먹힌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말도 안 되는 갈굼,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 관계는 끝났다고 어떻게 보면 끝났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란 얘기예요. 관계라는 거는 두 명이 여러 명일 수도 있지만 두 명의 서로 호의로 이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나는 좋은 이제 의사를 표현했지만 뭔가 가스라이팅이 들어왔다. 이 사람은 당신을 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이제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더 잘해서 개선할 수 있냐? 제가 봤을 때는 개선하느니 그냥 다른 사람을 찾는 걸 권유를 드린다. 가스라이팅 들어왔다는 건 진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고 어느 순간 널 쓰고 버리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진짜로 키워줄 아니면 같이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이면 절대 가스라이팅 안 들어옵니다. 가스라이팅 함부로 했다가 다른 데 가버리면 어떡해. 그렇게 못해요. 가스라이팅이 들어왔다는 거는 쓰고 버리겠다는 얘기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적당히 그 관계를 포기하고 만약에 내가 꼭 시간을 보내야 된다 싶으면 적당히 시간 보내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어라. 결국에는 지나고 나서 보면 진짜 코미디야. 제가 봤을 때는 다 고만고만한 집단에서 폐쇄적인 집단에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상하관계를 만들고 갈구는 거지 진짜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면 자기 일하기도 바빠서 갈구고 가스라이팅 할 여력이 없어요. 심심하니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미래에 가스라이팅 들어왔다 무조건 다 쌩까게 돼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는 몇 년만 딱 지나보세요. 잘 나가는 사람이 형이에요. 형이고 누나고 언니고
그냥 다 쌩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선배든 후배든 어느 정도 그거를 명심을 하고 리스펙트를 하길 바란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새 같은 시기에는 사실 이제 언어적인 폭력도 있고 신체적인 폭력도, 옛날 뭐 제가 진짜 20년 30년 전 저도 카더라 옛날에 심했다고 하던데, 요새는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사법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있으면 의사 면허가 위험할 수 있고 취업이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 쌩간다. 예, 분위기 개판될 거고, 나중에 진짜 시원하게 갈구던 그 후배가 뭐 예를 들면 한 5년, 뭐 길게도 안 봐. 제가 봤을 때는 5년, 10년 있다가 나타나서 반말로 딱 쏴버리면 할 말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뭘 뭐라 그래. 이미 다 뭐 사회의 구성원이 돼, 평등한.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 그리고 너무 정도를 넘어가는 이제 갈굼이나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부탁에 대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냥 무작정 얘 예스맨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캐릭터를 좀 잡고 이미지를 잡고, 얘는 이 정도 선에서 거절할 줄도 아는 놈이구나. 이런 거를 이런 게 있어야지 본인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그것도 있을 수 있죠. 윗사람 입장에서는, 선배 입장에서는 후배가, 제자가 진짜 미친놈이다. 진짜 뭐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가르쳐주기 싫겠지. 아니, 말도 섞기 싫겠지. 적당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예. 뭐, 가르쳐 줘야만 할 의무는 없어요. 아무리 교육자라고 해도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의사도 사람이고, 교수도 사람이고, 뭐 다 사람이야. 선배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비호감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냥 건너뛸 수는 있지만,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표현을 해서, 진짜 뭐 언어적인, 뭐 신체적인 폭력을 하면,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다. 옛날이랑 다르다. 요새는 여론이 의사에 절대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제 틈을 보이거나 하면 이 여론이 바로 물어뜯을 겁니다. 그게 내가 자이든 아니면 뭐 의도치 않았던 내가 가해자라고 되면 대중이 나를 물어뜯겠죠. 네, 그걸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작정 선배 탓을 하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좀 그 캐릭터를 좀 잘 잡아서 불합리한 게 통하지 않는다, 이 친구는. 그리고 본인의 자신감이 엄청 높고 하면 함부로 윗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할 거 한다. 그러면 사실 가스라이팅이 들어올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 거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중도퇴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오늘 어찌 보면 갈굼에 대해서 영상을 먼저 남겼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일이 힘들어서, 적성이 안 맞아서 그런 중도퇴사는 별로 없어요. 있으면 일이 적성이 진짜 안 맞아. 그럼 해야지. 근데 그거보다는 인간 관계가 너무 갈굼이 심해서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서 이러면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도퇴사에 대한 좀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외로 뭐 의대든 인턴이든 전공이든 짧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본인의 커리어를 망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뭐 몇 년 있으면 다 남남이다. 의외로 컨택할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좋은 편이어서 굉장히 트레이닝을 잘 받았고, 그랬죠. 좋은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네가 가스라이팅 받아서, 네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을 제가 전에 당했으면 이렇게 유튜브를 못 찍었겠지. 왜냐면 잘 안 풀렸을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제가 뭐 콩쥐팥쥐도 아니고, 그럼 막 가스라이팅을 극복해서 뭐 좋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가스라이팅 한다는 건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를 진짜 잘 도와주고 키워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잘 자리를 잡고, 뭐 안과 의사로서 좋은 커리어를 제가 봤을 때는 쌓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기도 있었겠죠. 위기도 있었지. 1년차 때 진짜 잠을 너무 못 자니까, 제가 잠이 많은 편인데 잠 못 자니까 막 맨날 헛소리하고 맨날 일 빵꾸 내고, 그러니까 환자한테 이제 위해가 갈 수 있으니까 선배들 입장에서는 맨날 난리가 나는 거고. 근데 지나고 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한 가지만 생각했던 거예요. 제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1년차에게 잠은 변수예요, 변수. 왜냐면 2년차, 3년차, 4년차 뒤로 갈수록 잠잘 시간 확보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거는 아주 일시적일 거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했었던 거고, 선배들이 나를 막 다그치고 야, 너 실수하면 안 돼, 잘해라, 똑바로 해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당장 환자한테 위해가 갈 수 있으니까, 본인 내 면허뿐
내 면허도 위험하고 본인들 면허도 위험하고 다 위험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트릭트하게 트레이닝, 웰 트레이닝이 된 거죠. 근데 그건 있었어요. 예. 제 얘기를 잠깐 진짜 하면 1년차 때 저는 진짜 뭐 잠이 진짜 많았는데 막 혼나면 제가 그랬었대요. 기억도 안 나. 잠을 하도 안 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막 혼을 내면 졸면서 듣다가 다 혼을 나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제 다 혼내셨냐고. 이제 매점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다시 열심히 일해보자고.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제가 봤어요. 선배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을 거고요. 뭐 교수님들도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동희 선생의 거의 유일한 장점, 장점 중에 하나는 옆방에서 막 빵꾸 난 거지. 막 혼을 났더라도 이제 다시 바로 옆방에 이제 진료실에 아니면 외래에 이제 일을 이제 투입을 해야 되면 환자한테는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엄청 깨진 직후에도 별로 내색을 하지 않더라. 그게 엄청난 강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제 자랑인지 제 자학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삽질을 많이 했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거기에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잠이라는 변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질을 하는 거고 그 변수는 보정이 될 거라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었던 거고 나 혼자 착각해 괜찮아요. 그리고 이 힘든 일을 저 선배님들 다 했는데 왜 내가 못할까? 나도 버티면 할 수 있다. 저 사람들처럼 할 수 있다. 뭐 좋은 뭐 의사, 좋은 뭐 교수 될 수 있다라고 막연히 이제 믿었던 거죠. 요즘 만약에 제가 거기서 이렇게 막 자아가 무너지고 이러면 이제 선배들 입장에서도 황당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너 뭐 사고 치지 말라고 혼낸 건데 막 얘가 자아가 붕괴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반드시 조금 갖고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각자 도생이란 점을 꼭 명심을 하면 좋겠다. 좀 예민한 주제라서 사실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각자 도생 누가 누굴 못 챙겨준다 막연히 바라지 마라. 커리어든 발령이든 뭐 학이든 요새 그런 거를 누가 누굴 이제 챙겨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예, 그러니까 섣부른 뭐 갈굼이나 되지도 않는 가스라이팅은 하지도 당하지도 말자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너무 뻔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조만간 뭐 레지던트 중도 퇴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